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용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 끝나는 시간에는 용서의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1단계는 그 상처와 마주하는 과정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처에 마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상처를 함께 나누고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몇 년이 되었던 상처이든 간에 그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게 해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언니,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좋은 상담자를 찾아서 하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기록해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힘듦들을 이렇게 묵묵히 기록하고 누군가가 그걸 읽어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걸 직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외롭게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득이하게 누구도 내 옆에 없다면 그건 조금 미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에 그 아픔을 혼자 떠올리고 혼자 그 과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상담자들은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핵심되고 큰 상처들을 건드리기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에 함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상담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큰 상처를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마라.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냥 다루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왜냐? 그 상처를 갑자기 크게 건드린다는 거는 내 마음에 이 기둥이 흔들리는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작업들을 섣불리 시작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옆에가 누군가가 있고 여러분의 상처를 마주하고 1단계에 진입이 되었다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그래, 나는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이런 걸 만들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왕따를 심하게 당했고, 그래서 너무 두려웠지.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누구 앞에도 나는 나가지 않는 게 나의 어떤 패턴이 돼버렸어. 그게 나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의 상처는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여러분의 성격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것들을 아니라고 부정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받았고, 그것들은 나의 것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성격을 만들었고, 그 성격의 일부들이 그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상처나 어떤 성격이나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있는 것들을 내가 그래, 이게 나야 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취했던 어떤 방법이었어 라고 나를 수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내가 그때 그 왕따 사건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피하는 어떤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탁 서거나 뭔가 하는 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늘 나는 철수되고 위로 숨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상처와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 그래,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있었지.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내 속에서 내가 다룰 만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 원래 아니야. 나는 원래 내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은 내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밖에 남아있는 것들은 내 성격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지만은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전반적으로. 나에게 분리되어 있는 이것은 실은 또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은 내 성격의 많은 부분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통제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내 상처로서 내가 이걸 주장하기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플래니걸이라는 사람의 용서의 단계 보면 이런 단계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용서의 단계가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보통 용서의 단계에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 번째 단계로 뭘 집어넣고 있냐면은 그 가해자를 비난하기, 나쁜 놈이다, 나쁜 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왜 그런 짓을 했어, 넌 진짜 나쁜 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치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를 이제 인식을 못 하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비난하는 걸로 붙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상처는 치료되지 않고 용서의 단계로 가기에 너무 힘든 상태에도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비난은 그의 것이니까 그에게 돌리고 나의 잘못은 내가 인식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프레니걸이라는 사람은 비난하기를 반드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저도 내가 그때 거기 안 갔더라면 내가 바보 같으니까 당했지.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갔더라도 내가 그때 대처를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가 비인격적이고 그가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몰인정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나쁜 측면이 있어서 나를 했던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플래니거는 이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비난하는 것. 저도 이 사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진짜 못됐다. 너는 나빴다. 너는 정말 배려심이라고는 소통만큼도 없었다. 너는 정말 무자비했다. 너는 정말 폭력적이었다. 라고 진짜 말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라도 그래 너가 비난할 만하지. 너가 정말 그 사람에게 화날 만하지. 한번 말해봐. 너 나빠. 라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걸 허용하란 말이에요. 허용. 그런 단계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이해되시죠? 네 번째 단계는 프레니걸이 했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힘의 균형을 맞추는 단계예요. 뭔가 균형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니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네 옆에 있어서 그에게 벌을 주고 그에게 좀 너가 그걸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니가 있다 그러면 언니는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상처받았어. 그래서 실은 내가 언니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걸지 마. 뭐 이런 건 벌을 주는 거겠죠. 일종의. 그런데 실은 이렇게 벌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이 벌 주기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무엇을 하는 게 좋냐면은 실은 이 가해와 피해는 힘의 균형이 좀 상실된 거잖아요. 내가 힘이 더 적거나 그 사람이 더 힘이 크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 사람이 상사이거나
내가 조금 더 약자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한데, 그럼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쪽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나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내 편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어떤 서클에 들어가거나 어떤 이렇게 취미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교회에 나가서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 속하거나 어떤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의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용서나 겸손이나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힘, 내가 이렇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나 뭐 겸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덕들은 이 내적인 힘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약해지고 내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실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아마 플래니걸이 이런 부분들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내 힘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뭔가를 더 배움으로써, 또는 내가 더 기도함으로써, 또는 내가 취미를 좀 더 배움으로써, 또는 운동을 함으로써 내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내 힘이 커졌을 때 어쩌면 힘의 균형들이 좀 맞아가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힘을 얻고 이렇게 삶이 활력이 생기고 뭔가 다른 쪽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조금 더 채워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는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결심하고 선택하고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 단계, 5번째 단계까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이 플래니걸이 말하는 이 플래니컬은 다 합쳐서 한 10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단계까지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5단계를 함께 이야기하기로 해요.